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천절이 낀 사흘간의 황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첫 소식입니다. 요즘 아이스크림이나 커피를 무인으로 결제하는 무인 점포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점포들이 시각 장애인들에게 큰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직원이 없어서 무인 단말기로 결제를 해야 하는데 음성 안내나 점자가 없다 보니 장애인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텐데 어찌 된 일인지 양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무인 밀키트, 무인 문구점까지 그야말로 무인 점포 열풍입니다. 고객은 24시간 편하게 이용 가능하고 점주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어 빠르게 늘어가는 무인 점포. 제가 무인 매장에서 과자를 한번 사보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과자를 사고 계산하기까지 단 36초가 걸렸습니다. 그러나 무인 점포가 많아질수록 커다란 장벽에 부딪히는 사람들도 늘어납니다. 시각장애인 조기엽 씨는 과자를 사려고 무인 점포를 찾았습니다. 영상통화 앱으로 자원봉사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거는요? 그거는 PC 스낵이요. 아, PC 스낵? 네, 지포 같은 그런 거요. 간신히 과자를 골랐더니 이번엔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른쪽이요? 좀 더 오른쪽. 조금 더. 네, 조금만 더. 아래. 조금만 아래요. 네, 거기. 네, 터치. 카드를 꽂으려 하니 결제 제한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10분 가까이 이어진 시도에도 주문 실패. 결국 과자를 사지 못했습니다. 뭐 하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웬만한 상점들은 다 무인화돼가고 앞으로 뭐 24시간 편의점도 나온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필요한 생필품조차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되게. 지난해 6월 관련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는 무인 단말기에서 음성 정보를 제공하고 점자 자판을 설치하도록 했지만 현실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1년의 유예 기간을 둔 데다 공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일반 가게들은 3년 후인 2025년부터 적용됩니다. 무인 점포는 빠르게 늘어가는데 법안은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쓸 수 있는 모두를 위한 키오스크, 무인 단말기 시대가 시급합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진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사고가 일주일째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최초 발화점 근처로 지목된 1톤 트럭이 시동을 켠 상태로 지하 1층 하역장에 짐을 내린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의 CCTV 분석 결과 화재 당시 하역장에 있던 화물차 후미 등이 켜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화물차는 화재 직전까지 엔진을 켜둔 채 종이박스를 밟고 있었던 것으로 합동 감식에서 추가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CCTV 분석에서 하역 작업 전에 화재 경보기가 작동한 정황이 일부 파악돼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뒤 화물차 쪽으로 확산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재 현장에 있던 합동분향소는 협의 끝에 철거된 상태로 숨진 7명 가운데 6명은 장례를 마쳤고 남은 1명은 원인 규명 등을 이유로 발인을 미룬 상황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이 제74주년 국군의 날이었죠. 전 세계 군문화 교류를 위한 2022 계룡 세계 군문화 엑스포가 이번 주 금요일 개막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차례나 행사가 연기되는 우여곡절 끝에 열리게 되는 만큼 역대 가장 큰 행사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는데요. K-밀리터리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입니다. K-밀리터리 평화의 하모니를 주제로 하는 2022 계룡 세계 군문화 엑스포가 오는 7일 막을 올립니다. 6해공 3군 본부가 위치한 국방수도 계룡시에서 세계 군문화 교류를 통해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고 세계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국제 행사입니다. 계룡대 활주로 주변 33만 제곱미터 부지에는 세계 평화관과 한반도 희망관, 세계 군문화 생활관 등 7개의 전시관이 설치됐는데 전쟁의 역사와 고통, 그리고 평화 실현을 위한 우리 군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각 전시관에서는 세계 각 나라 군인들의 의식주 문화뿐 아니라
다양한 무기들을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삼국시대 전장에서 널리 사용된 투구인 종장판주를 형상화한 메인 무대에서는 화려한 개폐식과 함께 세계 군악대 콘서트와 밀리터리 락 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공연이 매일 펼쳐집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두 차례나 행사가 연기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지만 충남도와 계룡시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시설물 설치와 주차장 조성, 교통망 확충 등 모든 작업을 마무리하고 최종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엑스포 개막을 앞두고 서울에서 언론인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며 성공 개최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를 했고 그 안에 다양한 볼거리, 또 경험, 또 체험거리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계룡을 찾아주셔서 좋은 추억을 남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배우 박혜미와 특전사 출신 방송인 최영재 등 7명의 홍보 대사들이 엑스포 추진 상황을 설명하며 대국민 홍보전에 나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군에 대한 우수성 그리고 다양한 체험들을 직접 보고 느끼고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소개해드리고 홍보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세계 최초로 군문화를 주제로 열리는 계룡 세계 군문화 엑스포는 오는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열립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육군 사관학교를 충남 계룡, 논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전국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절반 가까운 찬성 응답이 나왔습니다. 충청남도에 따르면 리얼미터가 지난달 23일과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자체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육사 논산 계룡 이전에 대해 47.7%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 응답은 37.1%로 조사됐습니다. 충청권은 찬성이 65.6%로 나타났고 대구, 경북도 65.7%로 높았습니다. 지방으로 이전하면 국가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묻는 질문엔 55.7%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충남도는 오는 5일 추진위 출범식 이후 육사 이전 움직임이 본격화되면 이전 여론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의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신뢰 수준은 95%입니다. 서해안이 각종 폐어구와 생활 폐기물 등 바다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지역별 특성을 담은 해양 쓰레기 지도를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맞춤형 대책을 만들고 2025년부터 해양 쓰레기 제로화를 실현하기로 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안반도의 아름다운 섬 한편에 온갖 쓰레기가 숨겨 있습니다. 육지 해안가 절벽 아래도 버려진 것들 천지. 그물과 부표 등 어업도구에다 생활 쓰레기, 중국에서 흘러온 페트병도 발견됩니다. 이런 쓰레기가 전국에 한 해 14만 톤, 충남 서해 지역만 18,000톤가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은 갈대잎이 생활 쓰레기, 스티로폼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아요. 쳐도 끝이 없어요. 계속 밀려요. 오늘 치면 내일 또 그만큼 또 밀려와요. 충남도가 충남연구원에 의뢰해 해양 쓰레기에 대한 맞춤형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연구원은 먼저 33개 유인 도서를 조사해 지역과 계절별 특성, 재질 등을 담은 국내 첫 해양 쓰레기 분포 지도를 완성했습니다. 조사 결과 폐어업 도구가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중국에서 온 스티로폼 부표가 10%를 차지했으며 지역별 재질 차이도 컸습니다. 특히 수거되지 않고 수년째 방치되는 것도 많아서 바다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2차로 연안, 3차는 바닷속 쓰레기 분포도를 드론과 위성을 활용해 그려나갈 계획입니다. 쓰레기가 어느 곳에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정량적으로 조사를 하고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해양 쓰레기를 잘 수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이번 지도 제작을 바탕으로 2025년부터 해양 쓰레기의 제로화를 실현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단 각 섬과 항포구에 전용 집화장을 설치해 전담 인력이 관리하도록 하고 육지에는 광역 순환센터를 만들어 재활용 비율을 높입니다. 또 연말까지 쓰레기 전용 운반선을 건조해 정기 운행할 예정으로 섬에 쓰레기가 장기 방치되는 사례를 없앨 계획입니다. 해양 쓰레기 전담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할 예정이고요. 수거된 쓰레기는 중간 집화장에 분리 수거를 해서
그 적기에 저희가 그 처리 장소로 옮겨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충남의 체계적인 대응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해양 쓰레기 문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자신의 차에 치인 60대 여성을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지자 범행 현장에 다시 놓고 간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피해자가 숨진 것으로 보이자 고의로 유기한 점은 비난받을 소지가 높지만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한 노력을 고려해 원심대로 징역 3년을 유지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태안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 65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흔히 여러 관절에서 발생한 염증으로 나타나는 류마티스 관절염은 환자 대부분이 기억력 감퇴 등 인지장애를 동시에 호소하는 걸로 알려졌지만 그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류마티스 관절염과 인지장애가 동반되는 원인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고 치료약까지 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손목과 발목 등 여러 관절에서 나타나는 류마티스 관절염. 면역 체계에 문제가 생기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관절 염증 정도로 알고 있지만 실제 환자의 대부분은 기억력 감퇴와 건망증 등을 동시에 호소합니다. 지금까지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인지장애가 왜 동반되는지 알려진 바가 없었는데 기초과학연구원 이창준 박사팀과 분당 차병원이 그 원인과 치료법을 밝혀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경우 염증 물질이 관절에 있는 별세포를 자극하면서 마오비라는 특정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데 마오비 단백질이 신경을 억누르는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을 과다하게 생성시켜 관절 염증이 악화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별세포는 뇌세포의 절반 이상을 구성하는 별 모양의 세포인데 뇌의 별세포에도 관절 별세포와 동일하게 영향을 받으면서 인지기능 장애를 유발한다는 것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습니다. 결국 마오비 단백질을 억제하면 인지기능도 개선되고 관절 염증도 완화되는 겁니다. 연구팀은 치매도 뇌의 별세포 속 마오비가 원인이라는 점에 착안해 치매약으로 개발된 마오비 억제제를 류마티스 관절염 쥐에게 투여하자 인지기능과 관절 염증이 동시에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치매의 기전이 이 반응성 별세포를 통해서 이 마오비라는 엔자임이 활성화되면서 생기는 기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밝혔기 때문에 동일한 기전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에 동반하는 인지장애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는 염증 자체만 개선시켰다면 마오비 억제제는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을 표적 치료해 관절 통증과 인지기능까지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겁니다.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이제 초점이 되어 있었다면 저희 연구에서는 염증을 유발하는 마오비라는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기전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치료제는 현재 임상 1상인 독성 시험 중으로 2상 시험은 치매와 류마티스 관절염을 동시에 진행해 4년 뒤에는 상용화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연하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과 세종, 충남의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879명이 줄어 1,000명을 밑도는 91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은 337명으로 어제보다 269명이 감소했으며 충남은 468명, 세종은 111명으로 전날에 비해 크게 감소했습니다. 지역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000명 아래를 기록한 건 지난 7월 3일 이후 석 달 만입니다.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이 교체된 대전시와 세종시가 오는 20일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 야당의 공세가 예상됩니다. 대전시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이 지역화폐 폐지 등 전임 시장 시절 추진해온 주요 사업들이 잇따라 폐지 축소된 데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최근 8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예방책과 대응 등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종시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 제2집무실 추진 과정에서 제외된 임시공관 논란을 비롯해 충북의 반발이 거센 KTX 세종역 추진이 거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전시는 e스포츠 프로 선수 데뷔를 위한 온라인 게임인 발로란트 공개 선발전 평가를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대전 e스포츠 경기장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공개 선발 평가는 전국 e스포츠 경기장 최초로 개최하는 행사로 대전 프로구단인 대전 하나 CNJ의 입단을 희망하는 아마추어 선수들이 직접 실력을 선보이고 성장 가능성을 테스트하는 자리입니다. 공개 선발 평가는 트라이아웃 참가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 심사, 2차 온라인 테스트, 공개 선발 평가 등으로 진행되며 팀 관계자들이 참여해 실시간 선수들의 경기를 지켜본 뒤 입단. 대전시는 e스포츠 프로 선수 데뷔를 위한 온라인 게임인 발로란트 공개 선발전 평가를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대전 e스포츠 경기장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공개 선발 평가는 전국 e스포츠 경기장 최초로 개최하는 행사로 대전 프로구단인 대전 하나 CNJ의 입단을 희망하는 아마추어 선수들이 직접 실력을 선보이고 성장 가능성을 테스트하는 자리입니다. 공개 선발 평가는 트라이아웃 참가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 심사, 2차 온라인 테스트, 공개 선발 평가 등으로 진행되며 팀 관계자들이 참여해 실시간 선수들의 경기를 지켜본 뒤 입단을 결정합니다.